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최근 일반 제약회사에 다니는 한 신입사원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참 부러운데요. 저도 이렇게 한번 당첨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20억 원대의 당첨금을 손에 쥐게 됐다고 하는데요. 세금 떼고 약 1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A씨가 약 23억 원을 쥐게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약회사에 다니는 A씨, 이 A씨의 팀장 L씨가 있습니다. 이 L씨는 성과급을 받게 되자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그동안 고생했다는 선물로 로또 50장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중 한 장이 A씨가 받아든 그 로또 복권이었는데요. 복권을 선물로 받을 당시만 해도 행운의 번호가 손에 들어온지 몰랐던 A씨는 L팀장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최고급 수입차 벤츠 아우디급을 한 대 뽑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자 이 말을 지켰고 동료 팀원 전원에게 10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게시물에서는 이 신입사원이 잠수를 탔다는 또 다른 글이 올라오기도 해서 이 신입사원이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그런 구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나온 게시물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신입사원 A씨가 외제차를 주고 100만원씩 주기로 한 거 안하고 잠수 탄 모양이네요. 외제차에 100만원이야 사람에 따라 주고 안 주고 갈리겠지만 그 회사에서 나온 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신입사원한테 뭐만 하면 돈 좀 빌려줄 수 없느냐, 오늘 돈도 많은 A씨가 한번 쏴야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엄청 쪼듯이 했을 게 뻔하네요. 외제차에 100만원도 굳이 해줄 필요가 있을까 싶고 잠수 타는 것도 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뇌피셜 글은 진짜 왜 올리는 거죠? 확실하지도 않은데. 하여간 해당 사연의 팀장은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와 로또에 당첨된 신입사원이 동료들과 한 약속을 모두 지켰으며 회사도 계속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이 로또에 당첨되고도 수입차를 사주거나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팀장이 선물로 나와준 로또가 진짜 당첨됐다면 우리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죠. 이 꿈꾸는 건데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수입차를 사줘야 하는지 안 사줘도 되는지 도의적으로는 사주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 안 사주고 내뺐다면 어떻게 됐을지, 법적인 처벌이 있을지 이런 궁금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동일까요? 법 전문가죠. 최강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강용 로고스 소속 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최강 변호사님. 네. 오늘은 로또 사건,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었죠. 팀장이 선물로 나와준 로또가 진짜 당첨됐다면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꿈꾸는 건데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수입차를 사줘야 되는지 안 사줘야 되는지, 물론 도의적으로는 사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안 사줬다면, 정말 안 사주고 내뺐다면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비슷한 사안이 대한민국 역사상 한 6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문 뉴스를 찾아보면 그 정도 나오는데 비슷한 사건 한 2개만 소개시켜드리면, 예. 먼저 2012년 경기도 성남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직장 동료 넷이서 이제 술을 마시던 자리였는데 문 씨라는 사람이 로또 4장을 사와가지고 술을 같이 마시던 동료들에게 나눠준 거죠. 한 장은 자신이 가지고, 그중 한 명이었던 최 씨가 만약에 자신이 1등 당첨되면 로또를 사왔던 문 씨한테 2억 원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구두로. 근데 후에 실제 최 씨가 당첨이 된 거죠, 로또 1등에. 근데 이제 약속했던 2억 원 중에 8천만 원만 로또를 사왔던 문 씨한테 주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 씨가 최 씨한테 소송을 걸었죠. 최 씨는 여기에 대해서 법 제555조에 따라서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구독자가 이제 150명 정도 되는데 영상으로 구독자들한테 수입차 한 대씩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것도 유효한 증여계약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만약 구독자들이 실제 저한테 소송을 걸면 저는 이제 민법 제555조에 따라서 서면으로 쓴 게 아니니까 예.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드려도 됩니다. 이런 주장을 최 씨가 한 거예요.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약속을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재판부는 여기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걸 증여계약으로 보지 않고 당첨금 분배 약정으로 봐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계약의 해지라는 최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로또를 사왔던 문 씨의 주장을 인용해서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당첨금 분배 약정이 뭐냐 도대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증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555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증여계약이 아닌 수익금 분배 약정이란 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 텐데, 2006년도 초경에 예. 김씨 등 6명이
대구의 최씨 사무실에서 이제 모여서 포커를 해왔는데, 뭐 이제 불법 도박장이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예. 근데 이들한테는 하나의 약속이 있었어요. 도박의 판돈을 일부 떼서 예. 로또를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 6명, 예. 사무실 운영하는 최씨 7명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2장씩 해가지고 총 14장을 사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당첨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당첨자가 절반을 받고 나머지 6명은 그 절반을 6분의 1씩 나눠 갖기로 약속을 하면서 계속해서 포커를 쳐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도박장에 2007년도 2월경에 A씨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올 때 도박 장소의 주인인 최씨가 우리는 이런 룰이 있는데 따를 것이냐, 뭐 판돈 가지고 로또 사가지고 나눠가는 어떤 그 약속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도박장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해서 도박을 치다가 2007년 4월 6일에 그날도 똑같이 이제 도박 로또 복권 14장을 사왔는데 새롭게 들어온 A씨의 복권이 당첨이 된 거죠. 당첨 금액은 52억 원이었고 와우. 세금을 떼고 수령한 금액이 37억 정도 됐어요. 갑자기 A씨가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그런 약정을 한 적도 없고 도박 자금으로 그런 약정을 한 거는 민법상 금지되고 있는 반사회적 행위다. 무효다. 당신들은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명이 이제 돈을 못 받았으니까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소송을 하자. 근데 이제 계산해보면 한 사람당 3억 원씩 청구할 수가 있는데 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해서 1인당 일단 1억 5천만 원만 소송을 해보자 라고 해서 소송을 냈어요. 아, 인지대가 있기 때문에. 인지대가 이제 좀 1억 5천만 원인 경우에는 한 인지대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 앞에. 예. 얼핏 계산해 본 건데요. 근데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에 붙었는데 원고들은 이게 당첨금 분배 약정이고 도박 자금으로 샀지만 수익금을 분배해줘야 된다라고 청구했고 A씨는 이에 대해서 이건 도박 자금으로 산 거니까 무효다. 나한테 돈을 받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예. 재판부에서는 비록 도박이 범죄 행위고 복권 구입 대금이 도박 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약정까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예. 도박 자금의 불법성이 권 당첨금을 나눠 가지기로 한 약속까지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처음 소송을 걸었던 이 6명에게 1억 5천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박장에서 로또를 사고 그걸 나눠 가지기로 하는 약정이 당첨금 분배 약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3억 받을 거 1억 5천밖에 못 받은 건가요? 네. 처음에 청구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총 3억 원인데 예. 그중 1억 5천만 원만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특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예. 1억 5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그걸 청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나중에도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최강중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정을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들어가나요? 알고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면은 당연히 그렇게 특정을 하고 들어가죠. 근데 이제 알면서도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건 소송 사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은 뭐 그 뒤에 추가 청구가 가능해서 추가 청구를 했는지는 이제 기사에 나오지 않고요. 예.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례 검증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떤 선구적인 그런 판례를 이끌어낸 건데 이 도박장 주인들이 이게 근데 이 사건은 조금 처음부터 너무 단순한 증여계약이 아닌 약정이 예. 존재했기 때문에 선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약정 계약의 형태가 조금 특이한 거죠. 그렇군요. 도박 자금으로만 안 샀으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이길. 네, 그냥 다 3억 청구했겠죠. 아 이 사안을 설명드린 거는 이제 수익금 분배 약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사건은 로또가 당첨된 후에 예. 당첨자라는 걸 확인하고 기쁜 마음에 예. 이제 로또를 사가지고 온 팀장님께 외제차를 사드리겠다. 또 팀원들한테 100만 원씩 나눠드리겠다. 사후에 약정을 했고 어떻게 보면 당첨 사실을 안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당첨금을 분배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증여계약으로 판단될 여지가 더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술집에서 동료에게 한 약속 그리고 예. 도박장에서 했던 약정 이 두 가지는 당첨금 분배 약정으로 판단이 된 거고 이 사안은 증여계약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예. 이거를 서면으로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팀장님이 외제차를 왜 안 사주냐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에 이 로또에 당첨된 신입 직원은 예. 민법제 555조에 따라서 나는 증여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입 직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전에 그런 약속을 했다면은 지켜야 하지만 사후에 기쁜 마음에 수입차 사줄게요 라는 약속은 어쩌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뭐 증여계약이냐 당첨금 분배 약정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데 이번 사안은 증여계약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는 거죠. 약속을 한 시점이나 예. 어떤 약속의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아, 그렇군요. 하지만 뭐 도의적으로는 이제 그 수입차를 사줬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거 보니까 뭐 해피엔딩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뭐 저도 잘 해결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최영용 변호사님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주변인이 그 로또를 사준 사람이 야 당첨됐는데 나한테 뭐 좀 쏴야지 하면서 뭐 한 2억 원 정도로 요구했어요. 한 20억 당첨돼서. 그럼 줄 건가요? 로또 저도 한 사주죠 그냥. 1,000원? 당첨금까지는 안 주겠으니까. 아, 1,000원? 네. 역시 네. 사리 판단에 분명한 최영용 변호사입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당첨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너도 당첨되라 그러면 네. 억울하면 억울하면 당첨돼야죠. 순전한 개인의 운입니다. 예. 그 로또가 손에 넘어온 순간부터는 예. 순전한 개인의 운이죠. 너무 큰 욕심이 아닌가. 그거를 뭐 10%를 떼달라 이런 건 좀 너무 욕심이다. 네, 그렇죠. 뭐 앞에서는 뭐 줄게 이러고 이제 해외로 날아가야죠. 그 약속 지키지 않은 데는 약속이기 때문에 뭐 말로는 뭐 구독자들한테 저도 뭐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인성보소. 대단하시네요, 역시. 저하고는 로또로 안 엮였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만약에 이거를 뭐 안 사줘서 소송을 간다는 그런 게 더 어리석다고 그럼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만약에 사안은 이제 증여 계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줬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그 팀장이 만약에 소송을 하겠다고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실 건가요? 판례를 이제 더 분석해 보니까. 쉽지 않다. 이 사건은 이제 당첨금 분배 약정이라기보다는 증여 계약이고. 예. 증여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 약속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서면으로 표시 안 됐으니까 이제 소송하더라도 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돌려보내죠. 그래도 양심적이시네요. 그런데 뭐 소송하기 전에 뭐 내용 증명을 통해서 예. 한 번 정도 내용 증명을 보내볼 수 있죠. 뭐 법적인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데 수입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반떼 정도 사줘라.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이상 진짜 진지하게 소송으로 나아가는 건 말리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좀 중요한 얘기 있을 때 찾아주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 사회의 다 꿈과 희망. 중요한 얘기만 근데 왜 아직도 그 게임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괜히 영상 하나 올렸다 구독자들 빠져나갈까봐 지금 함부로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나쁜 버릇인 거 아시죠? 예. 그런가요? 예, 라이브 일단 켜보세요, 한번. 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안녕. 그렇군요. 뭐 이렇게 돼서 뭐 사실상 안 넣어줘도 됐지만 도의적으로 이 신입사원은 준 게 맞았군요. 법적으로는 꼭 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도의적으로 이 신입사원 A씨는 이 돈도 나눠주고 수입차도 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몇십억이 되는데 그게 또 그 순간엔 다시 또 아까워질까? 뭐 당첨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당첨돼보고 싶네요. 이 막연한 부러움이 그냥 부러움으로만 그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저 로또 하나 사주세요. 끝!